오늘은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정말 이 갱년기 증후군 말만 들어도 반가운 주제인 게 사실 우리 몸 건강, 마음 건강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 상담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갱년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특히 여성분들 중에 한 40, 50대 되는 이분들이 상담을 많이 주시는데 예. 이 갱년기 증후군 어떤 증상을 말하는 건지 궁금해요. 예, 이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건 이제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네. 오늘은 여성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이제 40대 말, 또 50대 초반 여성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증상으로 네. 인체 호르몬의 분비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우리 인체 몸의 음양의 조화가 변화가 되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인체가 노화 현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우리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전체 기간 동안에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인체가 변화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대략 8년 주기로 우리의 인체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대략 7년 주기로 인체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의학의 고서인 이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보면 네. 여성의 경우에는 7살이 되면 이 신장의 작용이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14살에 이르게 되면 월경을 시작하게 되고 해서 성인의 몸이 된다.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또 35세가 되면 자궁의 기능이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42세에는 경맥의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또 49세에 이르게 되면 인맥이 공허해지고 태축맥이 쇠약해져서 월경이 중단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인간이라면, 특히 여성이라면 누구나 운명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인체의 변화 과정에서 네. 40대 말, 50도 초에 이르게 되면 이제 월경이 중단되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음양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재반의 증상을 우리가 갱년기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여성이건 남성이건 누구에게나 인체의 변화는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이 갱년기라는 것도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다 오는 것인데 예. 갱년기 증후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나요? 예, 이제 주로 갱년기 증후군 이제 여성들에게 주로 나타나는데 사실 네. 실제로 보면 이제 남성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남성들도 일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로 여성분들에게 나타나는데 이제 여성이 40대 말 50대 초의 연령에 이르게 되면 네. 우리 몸 안에 음액의 분비가 저하되고 상대적으로 양기가 증가하는 그런 음양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인체 위쪽, 특히 이제 얼굴 쪽으로 네.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 맞아요. 증상이나 또는 상열감, 위로 열이 오른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고 네, 맞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게 된다거나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린다거나 하는 이런 한의학적으로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음어화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또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성기능이 감퇴되게 되고요. 또 요실금, 빈뇨, 야뇨, 잔뇨 같은 그런 증상들로 나타나게 되고 또 머리가 많이 빠지게 되고 네. 탈모 증상이 나타나고 머리가 백발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또 골다공증이나 부정기정 자궁출혈 같은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신기능의 이런 약화 증상은 우리가 간 기능의 약화를 같이 초래하게 돼서 만성 피로, 또 근육이 약화되고 또 피부가 건조하고 위축되고 네. 그러면서 관절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또 더불어서 소화장애나 또 식욕부진, 복부 팽만감, 네. 변비 같은 그런 소화기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우리 몸의 기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불면증이나 불안감 또는 긴장이 고조된다거나 건망증, 우울증 이런 그래서 짜증이 많이 난다거나 이제 하는 그래서 화를 많이 내고 또 머리가 아프다거나 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생리가 중단되면서 네. 좀 불규칙해지는 그런 변화와 함께 심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한 그런 날이 많아지고
또 얼굴로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또 두피가 열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손바닥, 발바닥이 갑자기 뭐 화끈거리는 번열감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수면장애 증상이 있고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두근거리고 또는 피로감, 의욕저하, 우울증 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군요. 아니, 증상이 정말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증상들로 많이 나타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원장님, 이 49세에 이르면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서 변화가 생기고 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예,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린 주기적인 네. 7년과 8년이라는 그 주기적인 변화를 관찰하고 네. 이를 기초로 해서 음양의 변화, 또 부조화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네. 하였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몸 안에서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네, 맞아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는 이제 서양의학을 통해서 많이 규명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이제 생리 주기는 네.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네, 네. 그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서 여성의 생리적 주기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서 남성의 생리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갱년기가 발생하는 나이대인 40대 말, 50대 초의 나이에 이르게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현격히 감소하게 되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분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우리 몸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 가지 네. 갱년기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 호르몬의 작용이 또 생식 능력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몸에 다양한 증상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이 골다공증이 발생한다거나 관절염 증상도 나타나는 그렇게 네.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원장님, 그럼 이제 갱년기 증후군의 증상들에서 엄청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상생활이 아무래도 좀 불편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몸의 신체 변화도 나오고 또 호르몬도 갑자기 변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갱년기 증후군을 보통 어떻게 치료하게 되나요? 예, 뭐 다른 질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이 갱년기 증후군의 치료에 있어서도 이 서양의학적 치료법과 한의학적 치료법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먼저 서양학적인 치료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갱년기 증후군의 증상이 네.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이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도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채워주자 하는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제 사실은 치료라기보다는 네. 증상의 출혈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즉 우리 인체는 이제 생장화수장이라는 네.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자연의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이미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임의적으로 감소하는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것은 이 몸의 육체의 변화를 정상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육체의 변화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증상이 출현하지 않다가 네. 호르몬 제제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오히려 더욱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상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 제제의 이 복용이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오는 걸 억제하기 때문에 네. 이제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같은 그런 발현을 억제해주는 그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네. 이 장기간의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게 되면 유방암이 발생한다거나 다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증상이 너무 심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는 것은 갱년기 증후군의 치료에 또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도 도움이 네. 될 수 있지만 수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정말 호르몬이 갑자기 분비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약을 꼭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 정말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럼 한의학 쪽에서는 어떤 치료를 해주시나요? 예, 이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우리 몸의 변화를 필연적인 것,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즉 나이를 먹어가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다. 당연한 이렇게,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죠. 따라서 우리 몸에서 감소하는 호르몬을 의도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몸에 필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써 갱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죠. 네. 한의학에서 이제 갱년기 증후군의 치료는 이제 침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네. 주로 한약을 복용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처방이 이제 가미기비탕이나 네. 뭐 가미소유산, 가미온단탕 이런 처방들을 많이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방의 사용은 이제 환자의 체질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평소에 뭐 더위를 많이 타고 열이 많은가? 아니면 추위를 많이 타는가? 네. 혹은 성격이 활달하고 적극적인가? 아니면 신중하고 조용한 편인가? 뭐 또는 소화기 장애가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그런 타고난 체질적 소인과 함께 그 갱년기 증후군의 주요 증상이 무엇인가? 네. 예를 들면 상열감이 주요 증상인가? 아니면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그런 혹은 관절염이나 뭐 이런 증상들이 주요 증상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 처방을 달리해서 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개인의 지금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소인, 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체질적인 소인과 현재 상태에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 어떠한가를 고려해서 그러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처방을 해서 복용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그렇겠네요. 호르몬이 갑자기 달라진다고 해서 호르몬만 잡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사실 호르몬 요거를 조금 방치하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히려 한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우리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이 또 호르몬 때문인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쪽에 또 이상이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드네요. 예. 이 타고난 체질과 주요 증상에 따라서 맞춤형 치료를 해주는 한의학적 치료가 참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오늘 특히나 갱년기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진행되는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가능하신데요. 상담하실 분들은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은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